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을 놓고 벌써 몇 주 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화이트하우스의 고위 관리가 그의 방미 연설은 양국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유례없는 강력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의회 연설에 얽힌 복잡한 사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 정치권의 반목과 미국 또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란 핵 협상의 문제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다각도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그렇죠. 워싱턴에서 이제 내주에 아주 좀 거북하고 어색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3월 3일이니까 이제 내주 화요일이네요. 이스라엘의 그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뭐 외국 정상들이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네타냐후 연설은 이제 매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기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연설하게 되는 것은 존 베너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방미하고 또 이제 연설하게 되는 것을 화이트하우스하고는 전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심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미국에 오더라도 내주에 나는 만나지 않겠노라. 그 불편한 심기를 벌써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 얘기가 설왕설래했는데 어제 수잔 라이스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이 이 사람이 와서 의회에 연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방관계를 디스트럭티브하다, 아주 파괴적인 일이 될 것이다. 굉장히 거칠은 얘기 아니에요? 디스트럭티브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 사항이 이란의 핵 협상이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주변 6자국들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계속 하자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반대로 네타냐후는 협상하지 말아라. 또 반대로 미국의 공화당도 협상하지 말아라. 더 강경책을 써라. 이제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역학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공화당하고 굉장히 이견이 심하죠.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네타냐후하고도 이견이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판에 공화당이 네타냐후를 끌어들여서, 다시 말해서 외국의 정상을 끌어들여서 오바마 대통령을 반박하려고 시도를 한다.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또 이것을 초청을 수락해서 외교관계를 다 무시하면서 미국의 의회라는 자리에 와서 그 무대에 서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공격한다?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3월 3일에 이걸 보는 사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매우 그 불편한 관계, 국제관계에 대한 우려도 증폭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외교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는 그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밖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을 놓고 심각한 이견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공화당의 강경 노선을 걷는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네타냐후하고의 이제 생각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또 의전의 결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가 수반이 어느 나라를 외국을 방문하면은 당연히 상대국의 국가 수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의회 가서 연설까지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선거가 있습니다. 3월 17일이니까 3월 3일 날 이제 연설하게 되면 바로 2주 후에 이제 이스라엘 선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히 그 막상막하의 선거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당선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런 참에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우려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네타냐후가 영어가 아주 퍼펙트하잖아요. 액센트 전혀 없죠. 네. 이 사람이 연설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죠.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한번 연설했을 때도
기립박수를 뭐 여러 번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 이제 보도가 되면은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 와서 한번 연설하지 않았어요? 미국 의회에서 네. 영어로 연설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기억에 지금 남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귀족 영어를 하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 영어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부 수준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여하튼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잘하면은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 이제 또 한 가지는 공화당의 전략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공격을 위해서 외국 정상을 끌어들여서 의회라는 무대를 내준다. 그러니까 와이트하우스 측에서 이게 정치 도의상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또 외교 문제에 항상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국의 전통인데 이 전통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타냐후의 그 퍼스널한 개인적인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6년 전부터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그 개인적인 불화까지 있는데 미국 의회에 와서 얘기도 안 하고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연설하고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근데 이제 이란 핵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오바마 대통령 미국하고 6자국이 협상으로 풀자 일단은 지금 또 전쟁을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제 봉쇄도 일단 조금 완화해주고 협상 테이블로 유인을 하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공화당 강경 쪽에서는 그래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고 자칫하면 시간만 벌어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참에는 경제 봉쇄를 더 강하게 해서 압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경제 생션 봉쇄안을 또 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생션을 또 하면 어떡하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생션한다는 안을 통과해서 보내면 내가 비토해버린다. 근데 몇 달만 기다려라. 기다린 다음에 그때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대들 얘기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 이란이 아직도 그 Jewish State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프린시플, 그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네. 주변에 많잖아요. 뭐 하마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협상 대상국으로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도 여기 연루됐다 하는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핵을 개발하는데 만약 핵탄두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중동 지역에 전부 다 문제가 크게 생기고 이스라엘은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과거에 초장에 시리아라든가 이라크가 핵기지 만들라고 그럴 때 다 가서 공습해가지고 다 부셔는 거와 마찬가지로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지금 또 치면 어떡하느냐. 네.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는 참에 지금 이제 화이트하우스는 다 제껴놓고 의회에 와서 이제 연설하겠다고 바로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거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대로 입장이 있어요. 공식적인 명분을 이제 내세운 거는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 그 딜을 나는 어떻게든지 중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총리로서의 내 의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미국 의회가 다시 말해서 의회의 공화당 강경파가 이란의 핵 협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나는 본다. 그럼 그 공화당에서 나를 보고 와서 연설하라고 하는데 why not? 내가 가서 연설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냐후 총리의 안보 보좌관들 측근들이죠. 이 사람들조차도 이 의회 연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왜 그러냐? 오바마가 아직 하여튼간에 밉든 곱든 2년을 더 할 거 아니냐. 네. 2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할 경우에는 2차 방어선이다 이거죠. 미국이 지금 그 안보 조약이 있으니까 여기를 건드려 좋을 게 뭐 있냐. 그러 이거를 좀 자제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그냥 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문제 평론가들은 이 나타냐후 의중에 뭐가 들었느냐.
첫째로 이란 협상이 아직 지금 초기 단계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파장을 내자. 무리가 가더라도 내가 파장을 내겠다. 이런 아주 확고한 그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개선한다는 건 자기는 기대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벌써 거꾸롭게 살았는데 이제 뭐 언제 또 화해를 하고 하겠느냐. 네. 어차피 이 사람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레임덕 아니냐. 그러니까 더 잃을 것도 난 없다. 하고 그냥 질르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설명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 내 민주당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의회에서 다 불러서 합동으로 네. 상원 하원 다 했는데 연설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닉 저빈 상원이 바로 우리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이 나찬야후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민주당 상원의원들하고 따로 만나서 프라이빗 미팅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합시다.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타냐후 총리가 no 하고 그냥 배짱을 부렸어요. 왜? 미국의 당파적인 논쟁에 내가 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걸 비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회 내에 민주당 중진들이 그러면 내 연설장에 안 간다. 내 보이콧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나서고 지금 이렇게 뭐 복잡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의장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여행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안 가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당연히 이 자리에 가야죠. 외국 원수가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란 협상 때문에 스위스랜드에 가서 협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케리 국무장관도 안 네. 가요. 또 오바마 대통령 아주 몇 주 전에 미리 나 그 사람 와도 나 안 만나겠어. 나 화이트하우스에 초청 안 하겠어 하고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오바마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연설만 하고 이제 가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나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데도 정말 작심을 하고 나선 자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란 협상과 관련해서 뭘 대단한 그 폭로라든가 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권에 좀 불안한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문제 분석가들은 나타냐후 자신도 내가 3월 3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면은 화이트하우스로 가는 다리에 내가 불을 지르는 거다. 물 건너가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거기서도 이 일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나타냐후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 육자국들이 이란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뭐 2년은 더 하게 지금 돼 있는 거니까 2년을 더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2년 동안의 관계는 지금까지의 전체에 계속 최악의 시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에서 정말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궁금하죠. 말이죠. 네. 자,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총리 다음 주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를 놓고 이 공화당 화이트하우스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얽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